근무하고 있는 황도경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후배님들께, 대학원생분들께 저차원 반도체 기반에서 이번에는 광전자 소자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이 얼굴을 보고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온라인상이라 잘 안 뵈서 나름대로 좀 알차고 재밌게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차원 반도체는 보통 이제 차원이 낮아야 되니까 0차원, 그다음에 1차원, 2차원이 있는데요. 주로 0차원하고 2차원 이제 많이 발표해 드리고요. 1차원은 잠깐 이렇게 뭐 재밌는 거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이게 대학원 수업이니까 조금 이제 반도체 역사를 알려보면 나름대로 이제 반도체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반도체 자체라기보다 한 1880년에 우리 에디슨 할아버지가 발명한 에디슨 할아버지가 이렇게 열전자, 서미오닉 이미션 현상을 발견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레밍 법칙의 이 플레밍 선생님이 이제 진공관을 발명하셨고요. 이 진공관의 발명과 함께 이제 처음 컴퓨터인 애니악을 만들었죠. 그래서 왜 애니악을 만들었냐? 그 당시에 이제 세계대전에서 독일군 암호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 사람 손으로 계산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과 함께 이 테크놀로지는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베큐um 다이오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큐um 다이오드는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뭐 여러분들 방 하나씩 이렇게 돼야지 이제 되니까 이걸 집적하는 이제 집적 회로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연구를 시작했고요. 이제 쭉 진행되면서 전쟁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1940, 50년대 이때가 아마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그런 획기적인 발명들이 있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지금 반도체 시어리들이 대부분 이때 다 만들어졌고요. 1947년에 벨랩에서 이렇게 보이시는 요 세 명, 그래서 요 셔클리, 이분은 이제 반도체 책에는 많이 나오고요. 이 쇼클리 할아버지하고 바딘 할아버지, 그래 브레틴 할아버지가 이 세 분의 할아버지, 이때는 할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요 할아버지들이 벨랩에서 처음으로 저메니움을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벨랩에서 만든 first germanium 트랜지스터인데요. 여기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2월 23일인가? 예, 그때 이제 발명을 해서 딱 성공을 해서 미국은 24일부터 쭉 연휴거든요. 해피 뉴 이어까지. 그래서 뭐 기쁘게 놀았다는 말도 있고요. 네, 그런데 저메늄을 안 쓰죠. 세상은 실리콘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후에 이제 계속 쭉 발전을 하다가 70년대 말에 반도체가 실리콘하고 뭐 이런 것만 있냐? 유기물도 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폴리아세틸렌을 이제 요 일본의 시라카와 교수님에서 이제 도핑을 되는 거를 발견을 했고요. 미국의 히거 교수님과 맥데민 교수님과 함께 이제 정리를 했고, 이분들이 200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 이스트만 코닥스의 이 CW 탕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아직도 살아 계세요. 저번에 한 3년 전인가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이제 플래너리 강의를 하셨는데요. 이 탕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유기물에서 전기로 빛을 내는 올게닉 일렉트로 루미니센스를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발견된 건 아니고요. 제대로 만들었고, 이분이 원래 그때 한 70년대, 80년대 계속 오일 파동들이 있었어요. 기름, 석유 파동들이 있었을 때 대체 에너지, 지금도 뭐 대체 에너지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대체 에너지가 태양전지를 해보자. 그래서 태양전지를 열심히 하시다가 뭐 알고 그랬는지 아닌지 바이어스를 반대로 걸었더니 빛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순방향으로 이제 빛을 걸어서 이렇게 일렉트로 루미니센스를 제대로 발견을 했고요. 1987년도에 이거를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이 당시에 최고 응용물리 학회 논문이었던 Applied Physics Letter라는 APL에 논문을 투고했고요. 이 논문이 전설의 오게닉 라이딩 에미팅 다이오드 OLED 논문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OLED의 대부분의 1번 레퍼런스가 바로 이때 발표된 논문이었고요. 인용 횟수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OLED가 처음으로 제대로 이피션트하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삼성 갤럭시나 이런 휴대폰들의 전부 다 손에 OLED 패널들을 들고 계시죠. 바로 이때 이후에 이런 것들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어떤 이 반도체 히스토리를 보면 실리콘과 그다음에 3호족 기반의 뭐 갈륨 알세나이드 뭐 그러니까 갈륨 알세나와 알세나이드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갈륨 알세나이드에 뭐 인듐도 넣고 포스퍼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밴드 기반 엔지니어링 하는 이제 35 컴파운드 세미컨덕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과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들의 단결적, 즉 이제 보통 웨이퍼로 만들죠. 이 웨이퍼 테크놀로지로 실리콘으로 대부분 전자소자와 솔라셀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시는 컴퓨터 CPU나 아니면 삼성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낸드 플래시, 뭐 D램 이 전부 다 실리콘 웨이퍼 지금 한 30cm, 12인치인가요? 이걸로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 실리콘이 여러분들이 다 제로가니까 아시겠지만 인다이렉트 밴드 갭이기 때문에 빛이 못 내요. 빛을 못 내기 때문에 이 다이렉트 밴드 갭인 이 3호적 반도체가 빛을 낼 수 있어서 실리콘이 하지 못하는 영역, 즉 빛을 내는 거. 여러분들의 그 손에 다 대부분 이게 랩실에 있는 그런 레이저 다이오드 이런 것들 아니면 LED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 3호적 반도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친구들은 계속 발전을 하고요. 이 3호적 반도체는 그리고 다이렉트 밴드 갭이기 때문에 실리콘보다 훨씬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대부분 실리콘으로 이제 전자소자를 만들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요구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라디오 그 RF 서킷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선 실리콘의 모빌리티가 못 따라가서 굉장히 하이 스피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호족 반도체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퀄컴, 미국의 샌디에고에 있는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아마 RF 칩으로 다 들어갈 텐데요. 이 퀄컴이라는 회사가 이 3호족 반도체를 이용해서 RF 서킷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제1회사입니다. 이렇게 웨이퍼 테크놀로지 단결점을 가지고는 뭐 계속해서 발전할 것 같아요. 뭐 전자소자들 계속 나오고 광소자들에서 이제 점점 이 디지털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을 텐데요. 이 웨이퍼의 한계는 사이즈입니다. 이 웨이퍼로는 여러분들의 그 집에 있는 뭐 50인치 TV, 뭐 랩실에 있는 뭐 40인치, 50인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0인치 이런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의 한계가 있는데 그 이런 전자소자, 광전소자 말고 한 2000년대부터 이런 그런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뭐 LCD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방막 테크놀로지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이 방막은 웨이퍼랑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 미터 스케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틴필름 테크놀로지는 디스플레이의 발전과 함께 쭉 발전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런 유기 반도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OLED, LG에서 팔고 있는 OLED 대형 TV들, 그 다음에 또 LG에서 쓰고 있는 이런 산화물 반도체들, 투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틴필름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의 방막이 여전히 아직은 산업계에서는 대세입니다. 빛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메탈 옥사이드 틴필름 이런 TFT는 아직 실리콘, 폴리실리콘과 이런 그 비정지 실리콘 사이에서 그 디스플레이 액정을 구현하는 데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전체적인 제품의 대부분은 이제 실리콘, 비정지 실리콘이나 폴리실리콘 방막입니다. 하지만 빛을 내는 거는 이제 이런 유기물질이 대세로 이제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테크놀로지가 아마 패러럴하게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디스플레이는 뭐 1인 1폰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계속 쭉 갈 것 같고요. 가전제품들도 디스플레이가 많고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신 모든 컴퓨터 패널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쭉 갈 텐데 이제 요 다음 세대로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가 요즘 이제 융성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 저차원의 양자점, 명차원의 양자점 이것들은 빛을 아주 화려하게 잘 냅니다. 그리고 우리 심우영 교수님도 연구하셨지만 이런 나노 와이어들 조금 요즘 나노 와이어는 요즘 조금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핀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떴던 이제 막 노벨상도 받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고 거의 뭐 하이 임팩트 저널들을 계속 나름대로 계속 도배하고 있는 이런 2차원 반도체들 그래핀과 이런 어떤 그런 그 전이금속 칼코게나이드, 다이칼코게나이드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업주도, 여기도 산업주도인데 일부 연구, 그리고 이쪽은 아직 산업이 많이 융성한다기보다는 연구 쪽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죠. 거의 한 20년은 아직 안 됐고, 한 18년 전에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이제 유기반도체가 한참 이제 막 그 연구에서
그 꽃을 피고 있을 때 유기번도체 관련된 연구를 했고요. 현재는 지금 이런 연구하기 때문에 나노테크놀로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그럼 저차원의 그런 물질들이 중요하냐, 연구를 하냐. 그래서 양자점, 나노와이어, 뭐 2D 반도체 물질들은 이제는 통칭해서 반데르발스 결합을 층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머티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데르발스 머티리얼은 그래핀처럼 메탈부터 세미메탈 메탈부터 시작해서 헥사보론 나이트라이드 같은 헥사고널 보론 나이트라이드 같은 인슐레이터까지 전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자, 왜 이런 물질들이 중요하냐? 왜 그렇게 하냐?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특성이 유별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특이한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저는 이제 대학원을 이제 물리과로 진학을 했는데 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보기 어려운 특징들, 벌크나 방막이나 이런 데서 뭐 상온이나 아니면 저온으로 내려도 굉장히 보기 어려운 물리적인 특징들이 이 친구들은 아주 잘 나타나요. 심지어 뭐 상온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굉장히 유니크한 물질들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뒤에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래핀을 이제 두 층을 딱 이렇게 쌓는데 각도를 조금씩 달리게 하면 이 각도에 따라서 뭐 초전도가 나온다. 그리고 뭐 이런 아니면 다른 2D 물질도 이 각도에 따라서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말씀했던 아인슈타인 보조 뭐 컨덴세이션 이런 굉장히 물리적으로 제한한 게 있는데요. 이게 뭐 보존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그게 나름대로 꽤 고온에서 뭐 발견이 되더라. 그렇게 되면서 이런 물리적인 특성으로 막 네이처를 막 도배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각도에 따라서는 네이처에서 아마 남잡고 논문을 실어줘서 서로 다른 전 세계 그룹에서 연속적으로 4편을 쭈루루룩 실어줬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좋아하냐. 물리적인 특성들이, 그다음에 화학적인 특성들이 아주 유별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효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유별난 물리적인 특성은 이제 양자 효과라고 이제 제가 재밌게 얘기하는데요. 그 양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원 때까지 하고 포스닥 때까지는 이런 틴필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반도체들 가지고 잉크젯 프린팅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했고 제가 한 9년 전에 키스로 이제 부임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물질군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노 물질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서 이제 나노 물질에 가지고 나노 반도체 소재들을 가지고 이런 전자 소자들이나 다양한 소자들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ED도 만들었고요. 뭐 이거는 뒤에 가서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인트로덕션을 시작해 보면요. 4차 산업혁명 이게 뭐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스마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연산하고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성능이면서도 파워가 작으면서 전자로만 힘드니까 전자하고 광을 같이 이용하는 이런 컨버전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저뿐만 아니고 저희들의 이제 생각이고요. 이러한 디바이스 플랫폼을 다양한 차원의 이런 반도체들의 하드웨어 스트럭처로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이제 저희 연구단이나 저희 소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이고 저도 여기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의 요소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도체에 관련된 연구를 했고요. 방막하고 나노 소재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 18년이네요. 18년 동안에 매일 만드는 게 이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요즘 제가 안 만들고 우리 학생들이 만들지만 네,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드 디멘전이라고 했는데요. 네, 제가 방막도 했고 양자점, 뭐 1차원, 2차원 이런 나노 소재들을 다 가지고 해서 단독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차원들을 조금 혼합하면서 이렇게 뭐 다양한 소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이후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0차원 양자점. 그래서 0차원 양자점은 이제 발광 쪽, OLED 같은 발광 쪽 연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포토 디텍터 이미지 센서 같은 이제 이미지 센서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쭉쭉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양자점을 한 거는 아마 포스닥 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키스 딱 구입했더니 양자점의 연구를 저희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연구 과제에서 이 양자점 LED를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때 OLED를 조금 만들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리는 OLED랑 똑같습니다. 구동 원리는 이제 소재가 유기물에서 양자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 물질이 좀 바뀌기 때문에 이 액티브 물질 자체의 피직스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소자의 구동 원리는 똑같아서 뭐 어쩔 수 없이 더듬더듬 10년 전 기억을 더듬어서 그 당시에 이제 양자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양자점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뭐 삼성에서도 양자점 TV 이렇게 팔고 있죠. 그럼 양자점을 왜 좋아하냐? 왜 이 양자점이 중요하냐? 이거를 살펴보면 이 양자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노 입자입니다. 나노 입자인데 특이하게 어떤 사이즈 이하로 갔을 때 양자 구속 효과, 퀀텀 컨파인 이펙트라는 게 생깁니다. 그럼 퀀텀 컨파인 이펙트가 생기면 어떡하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1S, 2S 이렇게 애토믹 오비탈을 배웠죠. 그리고 이제 물리화학 시간에 이런 뭐 1S, 2S, 2P가 두 개가 만나고 세 개가 만나고 나중에 이제 꼭 솔리드에서 무한대로 만나면 이런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라는 에너지 밴드가 생긴다고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배웠겠죠? 학부 때. 제로과에서 아마 물리화학 2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요. 저는 명재민 교수님한테 이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거꾸로 다시 나노 입자로 가다 보면 어느 사이즈 물질마다 다르겠죠. 어느 물질이 나노 입자를 만들었는데 얘가 뭐 예를 들면 10나노, 뭐 5나노 이렇게 되면 양자 구속 효과 때문에 갑자기 애토믹 오비탈은 아니지만 애토믹 오비탈처럼 1s, 2p, 2d 같은 이런 수도 애토믹 오비탈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물리화학 2 시간에 파티클 이너 박스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파티클 이너 박스의 랭스에 따라서 랭스가 커지면 에너지 갭이 줄어들고 랭스가 좁아지면 에너지 갭이 넓어지는 걸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양자점 사이즈에 따라서 이 갭의 위치가, 이 갭의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명재민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지금은 어느 교수님이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반도체 관련 교수님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명재민 교수님과 고대용 교수님께 배웠는데 이 반도체에서 특히 이제 이런 빛이 관련된 반도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밴드갭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갈륨 알세나이드에 책에 보면 옛날 책에 보면 뭐 그 교과서에 보면 뭐 인을 넣으면 인듐을 넣으면 갭이 줄어들고 뭐 알루미늄을 넣으면 갭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 조성에 따라서 이 에너지 갭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밴드갭을 조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양자점은 그냥 사이즈 가지고 뭐 5나노짜리, 3나노짜리, 10나노짜리 사이즈만 조절하면 조성은 똑같아도 요 에너지 갭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발광 다이오드, 그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연구할 때 이 국내 업체가 있는데 업체 전화해서 예를 들면 카드뮴 셀레나이드, 징크 설파이드 코어쉘을 레드, 그린, 블루로 주세요. 그러면 사이즈만 다른 거를 레드, 그린, 블루를 줍니다. 물론 성능은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소사이티 특히 발광 관련돼서는 이 센세이션한 거죠. 아, 뭐 크기만 조절하면 빛이 웨이브랭스가 달라져? 그런데 웨이브랭스만 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양자 구속 효과 때문에 그런 이런 퀀텀 그 어떤 이런 그 오비탈들 그러니까 수도 오비탈들 에너지가 굉장히 디스크립트하기 때문에 빛으로 리컨비네이션 될 수 있는 패스가 밴드에 비해서 많이 없어요. 여기는 뭐 이쪽으로 더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리컨비네이션 프로세스가 많은데 얘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광하는 그 빛의 요 반치폭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선명도랑 관련되는데 이 반치폭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아마 그냥 레이저 다이오드로 레이저로 레이징을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그냥 LED처럼 자발광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에서는 양자점보다 이렇게 선명하게 그 반치폭이 좁은 발광 소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하고요. 삼성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발광 재료로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는 다시 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타입이 있냐면 하나는 포토 루미니센스 타입. 광을 광으로 컨버전해서 할 수 있는 응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OLED처럼
전공 전화, 그 일렉트로루미니센스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에서 쓰고 QD-LED, TV라고 파는 거는 바로 이 타입입니다. 기존의 LCD TV예요. 이 백라인 유닛이라는 이제 청색 그 LED를 넣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자점이 반치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색을 굉장히 선명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루 백라인 유닛을 쓰고요. 그린하고 그 레드를 섞어서 이렇게 보상 필름을 만듭니다. 컬러 컨버전 필름을.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이걸 한솔 케미컬에서 만들고 미래나노텍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필름을 만들어서 삼성에 납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이라. 이렇게 보상 필름을 만들면 색깔 보정을 QD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이렇게 다른 디스플레이들에 비해서 퀀텀 이 필름을 쓴 TV가 굉장히 해상도가 좋고 선명도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이 뭐 최고의 선명도 막 하면서 지금도 이제 QLED TV로 팔고 있죠. 그런데 이제 QLED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일렉트로 루미니센스 타입이어야 되니까 뭐 한간에서는 너네 왜 이거를 속이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광에서 광으로 컨버전하는 이제 포토 루미니센스 에미터로 이제 회사에서는 가고 있고요. 연구 쪽에서는 이제 OLED보다 그런 제온도가 좋기 때문에 이제 리서치 그룹에서는 뭐 연구계, 학계 또는 저기 뭐 회사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로과에서는 우리 신수학과에서는 아마 박철민 교수님이 요 QD-LED 논문을 꽤 내셨을 거예요. 논문 발표된 것들이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OLED랑 구조는 똑같습니다. 일렉트론을 집어넣고 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양자점에서 발광을 냅니다. 그럼 연구는 양자점을 잘 만드는 거, 투자적으로 이런 트랜스포트 레이어들을 잘 조정하는 거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안정성도 좋게 하고 성능도 좋게 하고 그래서 최근에 아니죠. 벌써 오래됐네. 2015년에 이렇게 원피스 캐릭터로 요 QD-LED 이제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요걸 보고 나중에 한번 국위선양 해보려고 한 게 있는데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응용이 있고요. 이제 그런 빛을 내는 거 말고 빛을 받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어떻게 받냐? 이 레드 설파이드라는 건 이제 설파이드라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시광 대역이 아니고 니어 IR 뭐 한 1.3 마이크로미터, 1.5 마이크로미터 이런 니어 IR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유기물하고 이렇게 섞어서 니어 IR 이미지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니어 IR 이미지 센서가 중요하냐? 요거는 안 보이는 걸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군인들이 그 야시경 쓰는 것처럼 이거를 이용하면은 밤에도 보입니다. 나이트 비전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멘스라는 회사에서 비정식 실리콘 이 백플레인 위에다가 유기물하고 레드 설파이드를 섞어서 이렇게 1300에서 나이트 비전 이미지를 구현을 했고요. 이렇게 뭐 동영상도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한 그룹에서는 2012년에 그래핀에다가 이런 레드 설파이드 스핀 코팅해서 포토 디텍터로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를 썼었고요. 똑같은 그룹이 5년 뒤에는 이제는 그래핀을 CV드로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드 설파이드를 뿌렸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요런 카메라에 있는 요게 시머스 이미지 센서라고 하죠. 이 말은 실리콘으로 요렇게 시머스 그 서킷을 구현합니다. 인티그레이트 서킷을 구현하고요. 거기에 이제 그 포토다이오드 디텍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머스 이미지 센서를 리드 아웃 서킷 위에다가 바로 요 CVD 그래핀과 레드 설파이드를 뿌려서 이제 이미지 센서를 만들었는데 한 2마이크로까지 구현되는 이런 이미지 센서, 시모스 리어IR 이미지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관련된 연구로는 그 레드 설파이드, 레드 셀레나이드로 이 유럽의 아이맥이라는 연구소에서 이런 시모스 그런 이미지 센서 백플레인에 리드아웃 서킷 백플레인에다가 이런 뭐 다양한 이런 이머징한 다이오드를 그 디텍터들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이렇게 막 카메라까지 이미징까지 구현하는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2년 전에 그 미국 광학회 SPI에 갔을 때도 그런 아이맥 쪽 회사 그 연구소에서 되게 흥미로운 발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 그룹을 따라서 이제 다양한 그룹들이 이제 레드 설파이드, 뭐 머큐리 테루라이드에 뭐 CBD 그래핀, MOS2, 텅스텐, 셀레나이드, MOS2 가지고 뭐 이런 디텍터들을 뭐 다양한 논문들을 많이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도 계속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연구한 것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논문과 요 논문을 보고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래서 2013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레드 설파이드 그대로 씁니다. 제가 방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산화물 반도체 방막 트랜지스터하고 얘를 좀 섞어보면 그래핀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대면적으로 만들 수 있고, 튜너블하고, 이렇게 인티그레이트 쉬운 이런 하이브리드 포토 트랜지스터, 그런데 니어 IR을 디텍션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이미지 센서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GGO 트랜지스터는 그 LG의 차장으로 계시는 그분이 잠깐 학위를 하러 물리학과에 오셔서 그분의 조금 도움을 받아서 트랜지스터를 제작을 하고요. 이렇게 레지설파이드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캠으로 뭐 잘 있는 거 확인을 하고요. 했는데 이제 이런 양자점은 우리가 이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콜로이달 양자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콜로이달 양자점은 이렇게 뭐 긴 리간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짧은 걸로 바꿔야 된대요. 몰라서 한참 고생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건 뭐 문헌에 잘 나와 있고요. 제가 뭐 만든 리간드는 아니고 이미 다 알려진 리간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IG조는 반응을 안 하고 리간드를 안 바꾼 것도 반응 안 했는데 리간드를 바꿨더니 이렇게 1400부터 이렇게 다크 커브가 이렇게 빛을 받으니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빛을 받아서 이렇게 뭐 차지가 바뀌어서 디텍션을 하는구나. 트랜지스터가 되는구나. 그래서 성능 지수하는 응답도, 그 다음에 민감도, 그래서 responsivity와 detectivity인데 뭐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능이 좋다. 성능이 꽤 좋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 이제 신호 처리하시는 이제 동료 박사님이 계십니다. 동료 연구원분이 계셔서 이분이랑 같이 야 우리도 그럼 한번 뭐 이미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미징을 하는데 이게 신호 처리가 좀 힘들어요. 전류는. 그래서 전압으로 신호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저항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빛을 받은 다음에 빛을 껐을 때 그래서 전압들은 다 고정시켜 놓고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호를 모듈레이션 했습니다. 아마 그 이 콜로퀴엄에 이제 그 이영택 교수님이 발표하실 예정인데요. 그 이영택 교수님이 교수님 되기 전에 저와 함께 연구를 박사후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영택 교수님이 이 실험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한 새벽 2시 한 일주일 이렇게 일주일 한 달에 새벽 2시에 퇴근하시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이렇게 이미지를 찍으셨는데 원리가 뭐냐면 싱글이 픽셀이 하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AFM 다 아실 거예요. AFM 딱 이렇게 팁으로 스캔하면서 이렇게 토폴로지 이미지를 찍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메탈 마스크를 파서 우리 이영택 교수님이 이제 청계천 가서 2시간 동안 메탈 마스크를 파왔고요. 광원이 들어가면 센서 하나가 AFM 팁처럼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이렇게 스캔을 하면 여기는 빛이 들어오고 여기는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신호로 전압 신호로 나와서 키스트, KIST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AFM 하나 찍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요 이미지 하나 찍는데 2시간, 요 이미지 하나 찍는데 2시간. 그래서 이미지 찍는데 토탈 4시간 걸리고 이게 온라인을 잘못하면 S가 막 잘려갖고 막 다시 찍고 해서 엄청 고생하면서 이 이미지를 찍었었습니다. 자, 근데 무슨 뭐 그 리간드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EDT 리간드를 썼는데 얘가 되게 공기 중에 불안정해요. 그래서 뭐 찾아봤더니 요런 리간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간드를 쓰면 에어 스테빌리티가 좋겠다. 이거 논문 나왔는데 요 논문은 그 작년에 출판이 됐고요. 요 대학원생이 그 학연 과정으로 여러분들의 아마 선배일 거예요. 신소재 그 석사로 졸업하고 지금은 삼성전자에 있고 학연 과정으로 우리 심우영 교수님이 공동 저랑 지도한 학생이고요. 대학원생이었고 이 친구가 이제 리간드 관련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선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성능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공기 중의 안정성은 이렇게 좋더라. EDT는 금방 죽고 TBA는 오래 가더라. 한 20일, 3주까지 오래 갔는데 알고 봤더니 EDT는 이렇게 산화되는 게 보이고 TBAI는 산화되는 게 안 보여서 이건 뭐 EDT가 산화되는구나 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센서를 하려면 그냥 싱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패터닝도 하고 이렇게 픽셀화 해야 되기 때문에 픽셀을 만들려고 예전에 이렇게 스핀 코팅 했던 것들을 우리 최현태 석사가 이렇게 리프트 오프 방식을 커스터마이저해서 힘들게 패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해서 이렇게 패턴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유리 기판이 아니고 폴리 이미드 기판에다가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좋고 실제로 이렇게 픽셀화, 이미지 픽셀화를 하는 이런 평판 이미지
센서를 만들어서 어레이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6x6이라 36개인데 이 36개 신호 처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36개 신호 처리를 하려면 소자 만드는 것보다 이 신호 처리하는 게 이게 더 커져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과감하게 그 6x6에서 한 라인만 골랐습니다. 6개 정도 신호 처리하기 위해서 한 라인만 골라서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스캔했습니다. 하나를 찍어서 2시간 걸리던 게 이제 6개로 찍으니까 시간이 6분의 1로 줄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온라인이 잘 안 돼서 이렇게 6개씩이 쭉 스캔을 해서 이 오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이렇게 189파이 160 정도 그 레졸루션으로 이렇게 이미지 센서 어레이까지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는 우리 그 여러분들의 선배님이 구현을 잘 하셨고요. 자, 나노 와이어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나노 와이어는 뭘 했냐면은 제가 한 2000년대 중반에 그 나노 와이어로 전극을 이용하자 라는 연구를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은나노를 개발해서 투명 전극으로 써야 되는 연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과제를 막느라고 이런 이 투명 전극을 쓰는 태양전지와 그리고 이거 무슨 뭐 다른 거 할 게 없나 라고 해서 pH 그 센서, 바이오 센서 쪽 관련된 연구를 2개 정도 하고 더 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했고요. 은나노선은 이렇게 합성을 잘 했고요. 그 은나노선을 가지고 이렇게 PET 기판에 은나노선을 깔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깔면 다 그냥 요 은나노선이 이게 마이크로 단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컨투어가 너무 심해서 블룩블룩 튀어나와서 다 쇼트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뭐 지금은 별로 노하우가 아닌데 한 6년 전에는 뭐 PET에 그냥 하면 안 되고 레진 같은 게 있어서 요걸 또 레진을 적절하게 깔고 뭐 잘 처리를 해서 어느 정도 잘 박아놔야 된대요. 너무 많이 박으면 전도도가 떨어지고 너무 올라오면 컨투어 때문에 디바이스가 다 쇼트나서 이 옵티머만 조건을 잘 잡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당시엔 좀 잡기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잘 잡아서 소자를 이렇게 만들고요. ITO 전극 대비 이 은나노소 전극 이 소자가 더 성능이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그럼 이게 왜 좋냐? 투과도는 ITO가 더 좋은데 은나노선이 투과도는 더 떨어지는데 성능은 더 좋아요. 이렇게 보면 ITO가 이 영역이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투과도가 낮은데 성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막 고민했더니 아마도 요 그런 그 은나노선들이니까 이렇게 빛들이 막 스캐터링이 되고 막 플라즈마 효과도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즉 빛이 스캐터링 되고 트래핑 되는 효과가 있어서 빛이 가둠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스캐터링 되는 효과를 헤이즈 팩터로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옵티컬 시뮬레이션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해봤더니 투과도는 떨어져도 이런 라이 스캐터링하고 트래핑 때문에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겠다 라고 2015년에 논문을 냈는데 이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리뷰어가 막 한 3번 리비전 했는데 저는 무슨 네이처 쓰는 줄 알았어요. 막 계속 중간중간에 리뷰어가 늘어나고 막 리스폰스 레터를 막 수십 장씩 쓰고 뭐 니네 데이터 맞는 거냐 뭐 재현이 되냐 그래서 막 소자를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재현성 실험 다 하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20개 나왔는데 뭐 강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렇게 스테빌리티도 보고요. 뭐 64일크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해서 뭐 안정적이다. 왜 60번까지 했냐? 요거 넘어가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60번까지만 해서 딱 데이터 잘라서 논문에 투고를 했었습니다. 그럼 뭐 솔라셀 말고 이제 뭐 과제 끝났으니까 뭐 점량인데 뭐 이게 전국이니까 딱히 뭐 할 게 있나?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포러스 하니까 이렇게 아이디지오 트랜지스터가 뭐 저희가 포토 트랜지스터 하면서 트랜지스터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박사과정 학생한테 이 친구는 한양대 학연과정이었는데 이 친구한테 그리고 이거를 탑게이트로 만들어 갖고 그 탑게이트 전국으로 한번 써봐. 그럼 포러스 하니까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pH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이오 몰레큘들 넣으면은 소자 성능이 바뀌지 않겠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방막 대비 방막은 pH에 따라서 변화가 없죠. 뭐 들어갈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나노와이어 썼더니 포러스한 전국에서는 산성이면은 왼쪽으로 가고 염기성이면 오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요것도
센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뭐 리니어리티? 리니어리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연속적으로 pH를 7, 11, 3 봤더니 이렇게 리프로듀스블하게 되는 이런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몰레큘들을 보통 녹이면 이 바이오 몰레큘들이 산성이나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수용액 상태에서. 그래서 뭐 글루코즈를 물에 녹인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뭐 1ppm까지 보기도 하고요. 이럴 때 플렉서블하게 만들어놔서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과산화수소를 보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바이오 센서, 플렉서블 바이오 센서까지 예, 하고요. 요거 이제 특허를 딱 내고 더 이상 뭐 딱히 할 게 없어서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한 2018년 네, 그때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요 은나노 선원 관련된 연구는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최근에 계속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연구인 이제 그 2차원 반도체들 가지고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즘은 주력으로 지금 이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의 인력의 대부분들이 다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차원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TMD와 블랙 포스포러스라는 겁니다. 왜? 그래핀은 밴드갭이 없어서 반도체로 쓸 수는 없습니다. 얘는 반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쓸 수 있는 트랜지션 메탈 다이칼코게나이드 TMD 물질이라고 하죠. MOS2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래핀하고 비슷한데 반도체 물질인 블랙 포스포러스 관심이 있었는데 요것도 연구를 저희가 좀 했었는데 이게 너무 공기 중에 불안정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얘가 이제 그 옥사이드로 바뀌는 게 보이면서 이 연구가 좀 쉽지는 않아서 이제 요즘에는 요 연구는 많이 안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질들이 왜 중요하냐? 뭐 물리적인 특성이 좋다는 거예요. 뭐 실리콘보다 뭐 퓨처로 각광받고 모빌리티도 좋고 퀀텀 컴파인 이펙트가 있어서 피지컬 미닝이 있는데 각각의 어떤 특성들을 보면 실리콘보다 뭐 우수하거나 이런 특성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소자 만들 때는 실리콘이 짱입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물리적으로 재미있는 특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계속 한 11월에 발표하실 것 같은데 우리 이영택 교수님이 저희 포스닥에 있으면서 재밌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갔어요. 이런 PDMS 스탬핑을 우리가 원하는 2D 물질에 찍는 이런 전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저희 랩 용어로는 찍찍이라고 하는데 찍으니까 그래서 이 찍찍이를 만들어서 PDMS의 이제 익스플레이션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런 2차원 물질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뚜루루룩 찍어서 뭐 MOS2 반도체, 그래핀, 그 전극 소재,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 전원체에서 다 2D를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소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법적인 거 소재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이게 올 2D 멀티리얼을 만든 트랜지스터가 성능이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냐면 트랜지스터에서 이 서브 쉐셜드 스윙이라는데 이게 60mV per deca이가 아이디어 케이스입니다. 삼성이 실리콘으로 굉장히 양산해서 잘 만들면 한 61, 60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찍어서 만들었는데 65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물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특성이라서 거의 뭐 이론적인 한계치처럼 이 서브슐 수용이 나왔다. 뭐 그래서 뭐 방법도 재밌고 소자도 재밌게 만들었다.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스탬핑하는 이 나노 임프린팅 이제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모든 소자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영택 교수님이 하셨네요. 그래서 블랙 포스포러스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스탬핑을 하고요. 이제 그 박철민 교수님이 많이 연구하시는 PBDF, TLF, 페로레틱 폴리머를 컴바인해서 페로레틱 그 폴리머 이렇게 특성이 페로레틱 특성이 잘 나와서 블랙 포스포러스하고 페로레틱 폴리머를 합쳐서 이런 논볼라타일 페로레틱 메모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블랙 포스포러스 P 타입, MOS N 타입 해서 뭐 이렇게 시모스 메모리 서킷도 만들고요. 이 블랙 포스포러스를 가지고 삼성에서 만드는 그 낸드 플래시 타입으로 그 차지 인젝션 메모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블랙 포스포러스를 액티브 터널링 베리어로 알루미늄 옥사이드, 그냥 트래핑 레이어로 블랙 포스포러스, 그냥 컨트롤러 알루미늄 옥사이드,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전부 다 ALG로 그로운한 거고요. 템도 잘 찍고 요 템도 여러분들의 선배이고 저의 선배인 그 97학번 그 박사님께서 요 템 관련한 그 부서에 지금 키스트에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그 박사님 그룹에서 이렇게
캠을 멋지게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잘 찍어보고요. 메모리 윈도우 잘 나오고 프로그램 이레이징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일렉트로 홀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밴드갭도 에스티메이션 한 거고요. 뭐 물리적인 거라 이렇게 한번 그냥 이런 것도 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MOS2가 그 2013년에 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이 포토 트랜지스터로 좋다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되는 거야 하고 저희도 이제 광 셋업이 있으니까 MOS2에 그 논문과는 달리 그 논문은 모노레이였고요.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는 저희는 퓨레이어, 왜냐면 빛을 더 많이 받으려고 퓨레이어로 만들고 요 그래핀 컨택 저희가 잘 찍으니까 잘 찍어서 이렇게 소자를 만들고 성능도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저항 연결해서 시그널도 모듈레이션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저희 연구단의 박민철 박사님과 싱글 픽셀로 귀엽게 이렇게 고양이 그림도 찍어내고요. 이게 벌써 이것도 이영택 교수님이 하셨네요. 2018년에 논문에 나왔는데 이미지하고 재밌으니까 에디터는 좋아하는데 리뷰어가 뭐 이거 니네 노벨티가 없다.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이 논문이 이제 포토닉스라 저희가 이제 이 에디터한테 잘 보이기도 하고 뭐 잘 해보려고 그 포토닉스 글자를 레드, 그린, 블루 딱 블루로 딱 3개더라고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로 이렇게 RGB 빛의 삼원색이죠. 갖고 찍어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나오니까 풀 컬러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쇼업을 해서 에디터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억셉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믹스드하게 디멘전하게 뭘 또 해보려고 징콕사이드 그 단결적 나노선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거는 우리 신소재 그 최현진 교수님이 많이 연구하셨는데요. 그 나노선 단결적 나노선하고 이 나노 시트를 붙여서 1D, 2D 하이브리드 뭐 포토다이오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성능은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아마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게이트 모듈레이션 하니까 다이오드도 좀 잘 나오네. 그리고 빛 반응도 레드, 그린, 블루까지 해서 재밌게 나오네요. 그래서 재밌다 하고 이거는 성능보다 처음으로 이렇게 1D, 2D 하이브리드로 좀 시연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그 전에 저희가 원피스 그 이미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저희도 이제 야 우리도 이 논문에 국위 선양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나오는데 야 우리도 뭔가 이 국위 선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내부 회의를 하다가 야 그럼 우리도 이 어린이들의 그 대통령이라 불리는 이 포통령 이 뽀로로를 한번 이미지로 해보자. 당시 이제 벌써 몇 수년 전이라 저희 애가 이제 그 유치원 뭐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뽀로로를 똑같은 이제 스캐닝 싱글 픽셀 스캐닝 시스템을 가지고 점점 화질이 좋아지는 건 저희가 좀 이렇게 계속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이제 뭐 방식들을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원리는 똑같은데 이제 신호 처리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딱 찍었어요. 찍어서 논문에 내려고 했더니 그래도 저작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이 뽀로로 캐릭터 나온 거 그 포스터들 보면 그 아이코닉스라는 그 회사의 허락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이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코닉스에 이제 연락을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아니 우리 연구소인데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일반 직원들은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임원을 컨택을 해야 된대요. 임원을. 그래서 저희 그 연구 그룹에 같이 요 이미지 픽셀 찍어주신 분이 이런 이미지 시그널 처리를 많이 하셔서 관련 업체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그 관련 업체를 통해서 포로 그 아이코닉스의 홍보 이사님을 직접 컨택을 해서 요 사용권을 얻어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상용화한 게 아니고 연구 결과고 뭐 비영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거를 수익 창출 이런 게 없어서 어렵게 않게 해서 논문을 딱 투고했더니 나중에 에디터가 물어보더라고. 너네 이거 저작권 확인했냐?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 이사님이랑 왔다 갔다 허락받은 이메일을 한글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수기로 영어로 이제 고쳐줘서 투고를 했는데 이거 부기선양 한번 해보려다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 논문에 이제 뽀로로를 잘 실었고요. 나름대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했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1D, 2D 말고 이제 저희가 2D, 2D 물질도 다양하게 저희가 헤테로 정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2D 물질들이 제일 좋은 게 이게 쉽게 빼낼 수도 있고, 이게 빼낸 물질들을 그냥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돼요. 원래 뭐 3호적 반도체들은 이렇게 뭐 헤테로 스트럭처를 만들려면 레티스 미스매치도 막 고려해도 아마 방막제로 시간 때 배울 텐데, 뭐 그로스를 하려면 레티스가 얼만큼 차이가 나면 안 되고, 뭐 얘가 스트레인이 생기고 막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얘는 2차원 물질이기 때문에 Z축으로는 아무런 이슈가 없어서 그냥 갖다 딱 코블록처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조합들의 이 2D 물질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인 N타입의 MOS도 P타입의 텅센다의 셀렌을 붙였고, 그냥 붙이면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붙였냐면, 보통 붙인 다음에 전극을 이렇게 따고 이렇게 땁니다. 그걸 레터럴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저항으로, 기생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럼 한쪽을 이렇게 이 정션 바로 밑에다가 집어넣자. 물론 두 개를 다 집어넣어도 되지만, 두 개를 다 집어넣으면 쇼트가 잘 날 수도 있고, 메탈을 집어넣으면 저희가 빛을 나중에 줘야 되는데 빛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윈도우를 열어주고 하나만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 버티컬 구조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 구조에서 다이오드 이쁘게 잘 나오고요. 반응도 980, 808, RGB 이렇게 포토 다이오드 특성이 잘 나오고 성능도 괜찮게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 텅스텐 다이셀레나이드 대신 텅스텐 테로라이드를 바꿨는데, 얘를 왜 바꿨냐? 얘는 980까지 반응하는데 몰리 다이 테로라이드는 1300까지 반응합니다. 밴드 갭이 더 작아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조합들을 가지고 얘도 1300부터 반응을 해서 성능 잘 나오고 보여줬고요. 요 MOS2, MOT2를 가지고는 제가 이 똑같은 광학 세팅인데 조금씩 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기본 원리는 똑같지만,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그 다음에 IR도 세 가지 파장을 다 이용해서 RGB, NIR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제 싱글로 해봤고요. 저희가 이런 이미지들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 끝이 아니고, 저희가 이 합성을 해서 실제로 RGB 풀 컬러와 니어 IR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만든 마스크고요. 보시면 해가 있고 초원이 있고 바다가 있고 달하고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 이미지는 이렇게 해와 별과 달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RGB 컬러로 잘 보이고요. 밤 이미지는 이렇게 달하고 별만 잘해서 비저블, 인비저블, 듀얼 이미징을 성공했습니다. 이 필터를 골드를 굉장히 얇게 깔면은 아마 IR 쪽만 추가되는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RGB, 낮, 그 다음에 니어 IR, 나이트 비전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듀얼 이미지로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까지 보여주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했던 연구들을 이렇게 브리프하게 특별하게 어떤 뭐 물리적인 거나 화학적인 특성들을 딥하게 다루진 않았고, 이게 대형 뭐 소개 강의이기 때문에 뭐 재미있는 결과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양자점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나노와이어도 소개시켜 드리고요. 반데르바스를 이용한 이런 전자소자, 광소자들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제가 이 포토 디텍터만 소개시켜 드리고 와이링 에미링 다이오드는 제가 여기 미스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양자점을 가지고 뭘 했었냐면은 폴리우레탄 그런 신축성 기판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까지도 이렇게 LED가 빛이 나오는 것까지 구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양자점 1차원, 2차원 이렇게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제가 했던 연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도 딱 52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발표, 유익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소자 만들고 어플리케이션 보여주는 그 단계가 엄청 고생을 모든 프로젝트에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고생했는데, 알겠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네, 논문은 잘 안 해주더라고요, 나중에는. 논문은 뭐 네. 항상 내면 리직이니까. 그렇죠. 우리 심우영 교수님과 함께한 것도 굉장히 고생을 했죠, 요 어레이도. 메일 자주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유, 우리 여러분. 근데 그 논문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아주 좋은 네. 일이니까 역시 음. 사람들이 보면은 어프리시에이션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마이크 켜고 질문하세요. 바로.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뭐 꼭 이 연구 내용 말고 뭐 키스 좋아요 이런 것도 되고요. 아마 그렇지. 키스에서 또 한 분이 발표를 하죠. 저희 후배가. 2명 합니다. 네. 아, 네. 그래도 저기 책임 가장 직급이 높으시니까 아마 키스트 전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그래서 연구 내용뿐만 아니고 그 다양하게 본인 질문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세요. 이런 기회가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기회가 많지 않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황도경 박사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그 세미나 들었던 수강생인데 궁금한 점 있으면 이메일 보내도 좋고. 네, 언제든지 연락 네. 주십시오. 혹시 관련 질문 없어요? 그 질문이 없네. 그 아까 이거 뭐 관계 없는 네. 질문이긴 한데 네. 아까 그 실버 나노와이어 보여주셨을 때 네. 그 단면이 오각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 저기 구매하신 건가요? 그 실버 아, 나노? 지금은 잘 파는데요. 제가 이거 한참 과제할 때는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서요. 요거는 그 저희 다른 그룹, 그러니까 저희 연구단의 다른 그룹 학생이 합성을 한 겁니다. 잠깐 마이크 연결 안 되는데 채팅으로 질문해도 됩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연구 내용은 관계 없죠. 왜냐하면 전도성으로 쓰는 거니까 사실 뭐 결정 구조가 어떻든 간에 전혀 뭐 문제는 없는데 네. 그 왜냐하면 저렇게 그 오각형이 네. 결정학적으로 생각하면 파이폴드 시메트리는 없거든요. 그 코자이 크리스탈 외에는 그러니까 저런 게 왜 저렇게 크리스탈 플레인으로 보면 저기 파이폴드인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서 그냥 네. 그래서 이거 뭐 또 실버 나노에는 이렇게 오각형으로 만들어야지 뭐 잘 만든 거라고 막 또 당시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결정면이 되게 궁금해. 되게 근데 여기 XRD 네.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네. 하나가 그 네. 저기 이게 그 찍찍이 하실 때 네. 이렇게 얹어 놓으면 네. 그 인터페이스는 무슨 본딩 두 물질 간에 그 어떤 본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게 그러니까 뭐 이종 물질 간에 네. 그 코밸런트 본딩을 하고 있으면 확실히 네. 그 이제 컨택이 좋아지는 오미 컨택이 만들어지는 네. 뭐 컨택이야 레벨을 네. 맞추는 거긴 한데 이게 전자 네. 플로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뭐 세컨 본딩을 하고 있다 세컨더리 본딩 네. 반대발식 결합이나 네. 그러면 좀 그 이제 디스턴스도 멀어지고 그런 본딩 디스턴스 멀어지고 그러니까 네. 트랜스포트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이 스트레스로드 스윙 보면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네. 그 컨택이 되게 잘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네. 얹으면 이게 어떻게 본딩 이 아토미카라게 보면 본딩이 어떻게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알려진 걸로는 반데르바스 결합으로 본딩이 되어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런 이종 물질, 특히 2D 쪽에서는 약간 0.3옹스트롱 음, 반데르바스 갭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UPS 음, 찍거나 계산을 하면은 반데르바스 갭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 반데르바스 갭 때문에 언아이디어한 인터랙션은 없고요. 그다음에 그냥 코밸런트 본딩인데 터널링으로 인젝션이 잘 된다고 생각을 터널링으로 하더라고요. 들어간다고? 네, 오케이. 터널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제 메탈을 하게 되면 여기에 또 이제 뭐 이런 그 실제로 이 애톰들이 레티스를 붕괴시키거든요. 2D들을. 그래서 뭐 또 페르미 레벨 피닝 이펙트 막 이런 그렇죠. 복잡한 것들이 또 생깁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자, 아까 질문을 우리 하나 그 채팅으로 보면 뭐라고 썼냐면 OA에서 네. 비교적 짧은 리간드인 EDT나 네. TBIA로 네. 익스체인지 최적화시킬 때 온도와 시간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너무 저기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아, 예. 뭐 이거는 네. 뭐 랩마다 그때그때 다른데요. 음,
뭐 일단 PBS를 그게 뭐 저희는 그 포스트 필름 뭐 익스체인지라는 방법을 썼고요. 물론 논문에 다 나와 있는데 토탈 걸리는 시간은 뭐 어닐링하고 기다리는 시간 다 해서 한 30분 정도고요. 온도하고 시간은 저희가 문헌을 보고 뭐 어닐링 정도는 뭐 120도.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코팅을 하고 요 리간드 용액을 뿌립니다. 뿌리고 이제 다 뭐냐 스핀 코팅을 방법으로 뿌려주고 날려주고 뭐 100도씨에서 뭐 한 10분 정도 어닐링 하고 하는 그 정도. 네. 네, 그래서 요 공정은 그 논문에 잘 나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보시면. 네. 자, 끝으로 혹시 질문 마지막 하강 학생 더 있어요? 자, 없으면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 세미나 이제 이